와운의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요즘 장맛비가 거세게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맛비보다 더 뜨거운 남자가 제 옆에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 이 뜨거움 같이 할 우리 이강모 대표 8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뜨거운 남자 이강모. 네. 네, 뜨겁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와운의 스페셜 말고 네. 다른 곳에서 저를 제일 많이 저랑 방송을 제일 많이 하는 뭐 한편은 제가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해도 아닙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강모 대표가 감사합니다. 있다라는 증거인데 그만큼 뜨겁다. 그래서 오늘도 뜨거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맞습니다. 하반기, 상반기 때 네. 희비가 교차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행복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행복했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가 아쉽게 내 손에 없는 분들은 힘들었던 네. 또 상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금 힘들었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하고 오늘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6월달 한 달 동안에 지수가 좀 부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점은 아닌가. 혹시라도 앞에 상반기 때 좀 원활한 매매를 못했던 분들은 이제 제대로 해보려 했더니 좀 시장에 김이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저는 시장이 뭔가 아직도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 시장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시장인지 중요한데 지금은 다시 하셔야 되는 시장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상반기 동안에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외국인의 순매수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대한 체질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체력이 있다. 시장에 대한 수급, 그 체력은 전기전자, 운수장비와 같은 주요 섹터에 대한 매수세가 6월 달에 안 바뀌었어요. 전체 매도처럼 보여도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1년 동안 지금 거의 올해 내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가 안 바뀌면은 다시 저가 매수세 들어와서 지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물론 이제 대내외적인 변수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주가적으로 수급부터 해서 체력이 있으니 좀 더 희망을 갖고 기회를 엿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영화 대사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반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늦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여력이 있다. 상반기 아쉬워할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사실은 일일비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래요. 트렌드를 잡아가는 방송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는 또 평생에 남을 수 있는 그래요. 인생 정복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좀 특별한 시간으로 제가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하반기에 대한 완전 정복 시간을 좀 이어갈까 하는데 먼저 그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이 대부분의 이 전문가분들이 예측하는 걸 보면 하반기는 종목 장세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이강모 대표도 종목 장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어떤 전략이 가장 필요할까요? 일단 동의하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은 지수가 상승에 대한 속도는 아직 뭐 얼마만큼 빨리 낼 것이다 예측은 어려운데 대신에 떨어질 것인가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네네. 만약에 쉬어간다라면은 그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지수가 안 빠진다는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수에 대한 속도가 빨라진다라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좋겠고 그 속도를 아니냐면은 대부분 좀 어느 일정한 속도로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런 순환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종목 장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상반기에서 놓쳤던 분들 체력을 믿고 다시 보자나 했던 이유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왔었던 섹터들은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에 대한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눈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었던 게 새로운 키워드가 많이 보였어요. 그래요. 작년까지 했을 때 익숙했던 주제가 아니라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단어도 새롭게 눈부시게 되었고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 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AI와 로봇 산업 키워드로 확장시킬 수 있는 주제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도 이와 같이 좀 새로운 주제가 계속 또 보이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좀 기회는
하반기에 꼭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대한 완전 정복 시간, 네. 뭐 전과 기억나시죠? 전과 전과 같은 시간으로 오늘 함께 해볼 텐데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나가는 시간쯤 되면 네. 각종 프로그램 코너에서 하반기 눈여겨 볼 만한 섹터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네. 나는 뭐 이러이러한 섹터, 뭐 당신은 이러이러한 섹터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 섹터들에 대한 네. 뭐라고 할까 대응 전략 그리고 아. 전망 이강무 대표는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네. 한번 완전 정리를 하면 완전 정복으로. 완전 정복을 하면 하반기는 오늘 이 시간 이 프로그램 다시 보기 하시면 이 전가와 같은 저에겐 너무 큰 기회인데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그렇죠, 같아서. 그렇죠.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그럼 네.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섹터를 뽑아보면 2차 전지, 네. 반도체 네. 안에 AI와 로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AI 로봇 그리고 자동차도 있고요. 네. 조선도 좀 네. 눈에 띕니다. 그리고 엔터 네. 관련주도 하고 그리고 또 헬스케어 미용기기 뭐 이런 쪽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2차 전지와 네. 반도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시간이 네. 허락된다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얘기를 가보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래서 오늘 깔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한마디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는 일단 기본이다. 네, 반도체는 꼭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가볼게요. 이강모 대표가 생각하는 하반기 나만의 섹터 저희가 다 다루긴 할 테지만 네. 나의 섹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반도체는 제 건데 네. 누구나 또 매매를 많이 할 것 같고요. 네네, 반도체. 근데 이제 상반기 때 잊고 있다가 음. 하반기 때 뭔가 다시 전략한다면은 네. 저는 일단 반도체는 당연히 반도체. 할 거고 반도체 안에 AI 로봇 포함 아니면 맞습니다. 아예 별개로 별개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야기의 연속성일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저는 반도체는 합니다. 음. 그리고 나만의 섹터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수소. 수소. 네, 수소. 수소가 안 나왔었는데. 네. 네, 안 나왔죠. 네. 하반기에는 저는 수소가 뜬다면은 이건 제 겁니다. 네. 그래요. 수소. 반도체 안에 AI 로봇 네. 포함 수소. 네. 끝. 이제 오늘 총정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총정리 시간에 가볼 텐데 네. 일단 새롭게 나온 게 수소입니다. 네. 수소를 좋게 보시는 이유와 함께 대응 전략 같이 한번 여쭤볼 텐데 먼저 좋게 네. 보시는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단순하게 했을 때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날짜에서도 우리 정부에서 새로운 원전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도 움직였는데 네. 사실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원전하고 수소 에너지에 대한 병합,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언급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반기 때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해서 경기 확장, 경기 자신감을 비웠던 거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출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투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미국에서 그동안에는 태양광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풍력을 세우고 있고 그런데 향후에는 융합 에너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융합 에너지에 태양광과 원전, 태양광과 수소 이렇게 융합 에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북미 대륙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대체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역군 중에 하나는 유럽인데 지금 그동안에 문제되었던 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네. 그동안의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에 너무 많았고 그리고 유럽 자체 지역구 안에서의 체질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환입니다. 원전을 친환경 쪽으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네네. 좀 번복이 되긴 했지만 역시나 친환경 쪽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에서 뭐랄까 이 사용료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수소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수소 에너지가. 지금 당장은 익숙했었던 태양광과 풍력의 투자가 많아 보이지만은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따라주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할 때는 정말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수소가 나오면 이강문 거다. 이렇게 저희가 네. 약속을 하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수소 에너지 하반기에 만약에 뜨거워진다. 뜨거워질지 안 뜨거워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텐데 네. 그럼 어떤 대응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은 이 기업들이 수소만 하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중장비 건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에너지
전력 에너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수소라는 키워드로 올라온 것은 아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강했던 종목을 주가 차트로 좀 이야기 드리면은 그래요? 효성중공업이 상당히 강합니다. 효성중공업. 오늘도 신고가 흐름인데 전력망 사용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을 전망하고 네. 전력 장비 관련된 혹은 케이블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기업이 앞으로 또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수소 에너지 사업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는 두산 퓨얼셀이나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범한 퓨얼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눈여겨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수소 산업이 되면은 과거에는 수소차를 연상했지만 네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산업에 쓰는 에너지. 맞습니다. 네네. 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수소가 2차 전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반응이 좀 더 강합니다. 있어요? 이게 두 에너지 원은 사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한 결합으로 열 에너지 그리고 이와 같이 전력 에너지로 바뀌는 것인데 수소 에너지가 좀 더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그 반응에 대한 그 강도가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네. 그 강도를 높이는데 수소가 쓰이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기술은 MEA라는 기술이 MEA. 네. 네. 일단은 기업명으로 이야기 드리면요. 네.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좀 모아질 때는 이 기업을 절대 빼놓지 말고 보시다. 아. 그리고 보통 이제 전기적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전극적 결합 그걸 위해서 지금 비나텍을 이야기 드리고 있고 결국에는 촉매제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큰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근데 상장돼 있지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는 비나텍이 상당히 매력이 있다. 비나텍. 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소 관련해서 효성중공업과 비나텍 정도를 좀 눈여겨볼 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 이 네. 시점에 보초병 하나씩. 보초병 좋습니다. 보초병 하나씩. 효성중공업은 계속해서 우상향적으로 저는 장기로 볼 것 같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비나텍은 지금도 물론 이제 지금 많은 뭐 거래량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초병 좋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뭐 자막에 하나 써주시죠. 하반기 수소 언급되면 이강무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소 일단 얘기해봤고 이강무 대표는 반도체, AI 로봇 포함한 반도체와 네. 일단 수소를 언급해 주셨고 네. 이제 하나씩 저희가 섹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부터 가봐야 할까 싶습니다. 조선건설기계, 헬스케어 미용기기를 묻고요. 네. 그리고 뭐 엔터도 있고요. 네. 어느 거부터 가볼까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업종이 공통점을 찾아본다면은 공통점이 있나요? 결국엔 실적입니다. 실적. 네.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올라올 때까지 네네.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계속 순환매 나오면서 반도체는 반도체 종목 안에서 순환매 돌고 2차 전지,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 돌면서 올라왔는데 이 두 섹터는 일단은 단편적인 예로 실적도 따라오겠지만 네. 앞으로에 대한 미래 성장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상승을 멈추고 6월 달에 조정받을 때 네. 안전한 걸 찾죠. 실적을 찾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게 된 것이 자동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선, 그리고 산업들로 보니까 엔터 사업에 대한 실적, 그리고 미용기기도 실적 수출 동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섹터들은 다 실적. 아, 그러면은 이제 관점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지금 2분기 때까지의 실적을 확인해서 좋았는데 하반기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실적 산업인가? 네. 이거를 좀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중순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2분기 실적들이 이 업종들에 대해서 우르르 쏟아질 텐데 뭐부터 가볼까요? 일단은 최근에 6월 달에 대체 투자로 해서 네네. 자동차가 참 장했죠. 자동차. 예, 부품주도 좋았습니다. 그 저희가 목요일 날 네. 7시에 맞습니다. 대박 전국에서 저희가 이게 뭐라고 할까 토크 네. 시간을 갔는데 이슈에 대한 토크 시간을 갔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생각지도 못한 자동차가 미국 네. 시장에서 4위를 맞습니다. 차지했습니다. 엄청난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좀 있었는데 네. 4위를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던 네. 소식이 있는데 자동차 2분기의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와 함께 향후 실적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미 확보된 시장으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은 당연히 잘 나왔다. 그리고 또 잘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 중요한 건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판매인데 네. 중국 대륙과 유럽 대륙과 북미 대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네. 그래서 유럽은 사실 소비력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이 북미 시장인데 북미 시장은 여전히 소비가 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았다는 것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진입, 초기 진입을 잘했고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판매량에 대한 대부분은 내연기관 차량인데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의 모델을 보시게 되면은 세단 모델보다 SUV에 힘을 많이 줬어요. 대형 SUV에 대한 모델도 많았고 뭐 한때 GV80에 대한 안정성까지도 그렇죠. 테스트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의 구매율이 가장 높은 차종이 SUV였고 현대차의 가장 주력 산업이었고 그리고 내연기관.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장 진입이 다른 기업보다 빨랐는데 그래서 2분기 때까지는 저는 실적 자동차 괜찮은데 3분기, 4분기는 조금 고민은 해보자. 아, 그러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업종들의 공통점이 실적의 연속성인데, 네. 그렇죠. 자동차는 실적의 연속성이 조금 고민해보자. 저는 계속 데이터를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켜보자. 그동안에 우리가 타이밍이 정말 좋았다. 그래요. 테슬라 모터스 대비해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현대차가 생각보다 빨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인지도가 초반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슬라만 만들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현대차만 보이지 않고 그렇죠. 뭐 폭스바겐, BMW, 아우디, 벤츠 모두 다 전기차를 링컨, 만드는데 네. 큰 가격 차가 아니라면은 앵커님은 어떤 차종을, 아,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시겠어요? 방송이니까요. 전 무조건 국산 현대 기아차 중에 네. 선택을 한다고 말해야죠. 네. 저는 솔직히 같은 비슷한 가격대라면은 비사, 비사 M사. 비사 M사. 네. 네. 테슬라 모터스의 매니아층도 있겠지만은 그래요. 선택지가 테슬라만 있었을 때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로 맞아요. 특히 유럽 브랜드가 전기차에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은 당연히 유럽 시장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이 성장세는 폭스바겐입니다. 그래요. 유럽 안에서 국민차에 대한 타이틀도 있고 그리고 유럽 차에 대한 인지도가 전기차까지 진입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도 네. 중국하고도 비즈니스를 네. 활발하게 하는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중국 시장에서 우리 시장 점유율은 1.8%, 최근 데이터가 너무 1.8%거든요. 낮네요. 근데 폭스바겐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20%. 오. 네. 근데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40% 가까이가 중국 내국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중국은 좀 별개의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연속성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셨으니까 네. 이거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것도 보초병이 어. 필요한 시기인가요? 아니면은 그때 그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네.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계속 실적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확인하고. 자동차 판매량이 얼마나 됐는지 매월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걸 보면서 내가 계속해서 하반기 때까지 자동차 끌고 갈 수 있을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완성차에 대한 기회는 사실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사고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부터 해서 완성차 기업들은 지금 시기까지는 높은데 만약에 하반기로 넘어간다라면은 선택지는 완성차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요. 차라리 부품주. 아. 글로벌에 대한 그 라인업이 있는 부품사들 좀 볼 것 같고 역시나 또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네. 끝. 네. 자동차는 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속 시원히 말 못했는데 끝. 끝. 네. 네. 자동차는 딱 끝냈고요. 네. 자, 그럼 다음은 어떤 섹터 만나볼까요? 뭐 엔터도 요새 뜨겁잖아요. 7월 달에 아들딸의 네. 아들딸들이 가장 바쁜 계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우르르르 쏟아지고 네. 있습니다. 네. 각종 우리 뭐라고 할까요? K 뮤지션들이 쏟아지고 네. 있는데 엔터는 2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좋고 1분기 때도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좀 좋은 실적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너무 좀 고점이 아닌가. 그래서 엔터는 들어가고 싶어도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어느 정도 좀 기대는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는 네. 짧은 소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현대차는 데이터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고 했지만 네네. 엔터주는 실적이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다른 겨냥인데 그동안에 엔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좀 저조하더라도 4분기 때 실적 전환을 잘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엔터주의 가장 큰 수입원은 콘서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콘서트가 연말과 연초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분기가 정말 피크네요. 성수기로 보게 되는데 올해 엔터주는 좀 다릅니다. 1분기도
성수기고 2분기도 성수기고 3분기도 성수기예요. 대단하네요. 지금 이 K-팝 열풍이 상당히 큽니다. BTS 이후부터 해서 BTS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제 각 엔터사의 아이돌들 그렇죠. 뭐 이제 어떤 간판들이 아이돌들은- 다 하나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네. 간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팬데믹 이후에 주요 국가에서 K-팝 열풍이 현지 투어로, 현지 그래요. 콘서트 효과로 많이 불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 때 몰려 있었던 콘서트가 1년 내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3분기에도 많은 월드 투어가 기획되고 있어서 수익이 상당히 좋을 것 좋습니다. 같다. 그렇다면 엔터는 뭐 사실 종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좀 종목별로 찝어도 될 것 같아요. 엔터 네. 보면 일단 빅4 하면은 네. SM, JYP, YG, 하이브. 하이브. 네. 거기다 이제 빅5, 아니 빅5라고 하나 더 꼈습니다. 어딜까요? 거기가 어딘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잠깐만. 큐브 엔터나 아, 큐브, 큐브까지 해서 이제 네네. 빅5라고 하는데 일단 뭐 큐브는 아직 잘 모르겠고 네. 일단 빅4인데 이게 다 빅4의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뭐 너무 고평가가 되고 계속 네. 고가로 가고 있는 건 누가 봐도 하이브고 네. 그리고 좀 저평가가 되는 거 YG는 좀 저평가가 돼 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대표님의 네. 시각이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저는 이들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은 네. 뭐 해석은 다시 해야겠지만 저는 YG 그 JYP 엔터테인먼트하고 아. YG 엔터테인먼트, YG와 JYP. JYP 네. 이유는 뭘까요? 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는 기존에 있었던 이 소속 아이돌들의 구설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JYP는 뭔가 활동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요. 이미 3분기 때 또 준비되어 있는 월드 투어를 이미 예고되어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긴 하죠. 구설수가 좀 많았습니다. 악재가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런데 지금 가장 정말 핫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거는 블랙핑크. 그렇죠. 네, 이걸 또 무시 못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블랙핑크는 영원한 이 그렇죠. 뭐 스타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뭐랄까 음원에 대한 흥행도 시기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소속 활동 연예인들에 대한 나이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나 어쩌면은 활동을 굉장히 바쁘게 해야 되는 시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를 좀 배제한 이유는 뉴진스가 새롭게 BTS를 좀 채우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BTS 완전체가 존재하기 전까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리고 한때 SM에 대한 SM 지분 참여에 대한 그렇죠. 내용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주가의 순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불확실한 SM과 하이브를 보는 것보다는 네. 안전한 JYP나 네. 저평가되어 있는 YG를 보는 것이 네.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아 맞습니다. 정리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맞죠. 제 네. 직업이 정리하는 직업이니까요. 근데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네. 저희가 오늘 하반기 완전 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업종들 별로 크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수소, 자동차, 엔터 하고 났더니 네. 끝날 시간이 돼 버렸어요. 아 아마 네. 오늘 보시는 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홈페이지에 반응이 뭐 이 얘기 또 해주세요 뭐 이렇게 네. 올려주시고 하신다면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아 그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반응이 없다. 네. 그럼 요만큼에서 그냥 정리하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정말 뭐 지금 기계 장비 쪽하고 네. 그리고 조선 이야기를 꼭 해야 그럼요. 되는데 조선 좀 이야기 아쉽네요. 해야죠. 그리고 네. 중요한 섹터들 굉장히 많은데요. 궁금하시면 남겨주시겠죠. 네. 저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 말씀해 드리니까요.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8강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 게 제가 네. 앞에 이런 업종이나 이런 대응을 여쭤본 이유가 또 이 네. 강의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시대에 소외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트렌드를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이 트렌드에 대한 이 흐름을 네네. 스토리를 작성할 수 있어야 큰 시세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야기를 알고 종목을 아는데 네.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요.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트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급등이 연출되는 초기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패턴 그리고 매수와 동시에 매도를 잡을 수 있는 그래요. 기본적인 이야기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저희 프로그램 너무 알찬 것 같아요. 이렇게 업종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뭐 전망, 대응 전략 말씀해 준 다음에 이제 타이밍 잡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면은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늘 항상 아쉬운 시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네.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사실은
차트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만 방송에서 좀 이야기 먼저 드리고 그것을 좀 챙길 수 있는 디테일한 뭐 차트 이야기나 또 하반기 시작됐으니까 하반기에서 보셔야 되는 주제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네.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셔가지고 또 계속해서 좀 단단한 스토리를 쌓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 짧게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지금 이강문 대표와 이야기했던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준비한 거 아닙니다. 네. 준비한 거 아니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바로 전에 이런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즉석에서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거침없는 대답에 답변에 제가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왜 사람들이 이강무에게 열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이강무 대표의 타이밍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멋진 강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주도주를 읽는 건 투자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확한 투자 원칙, 클래식은 영원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클래식한 주식 기법, 바로 차트를 읽는 방법이죠. 와우넷 이광무 파트너가 여러분들에게 차트 읽기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주식시장 트렌드 세터들의 필수 코스,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하는 와우넷 스페셜 그 8번째 시간, 시대를 아우르는 급등 차트 기법,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와우넷 파트너 이강무 대표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트렌드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또 트렌드 투자를 잡아가기 위한 방법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트렌드 투자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기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늘 큰돈 되는 트렌드 투자에서 또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되는 매수와 매도를 잡는 타이밍, 차트 이야기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관점은 트렌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강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시대별로 우리가 보았었던 트렌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반기 또 앞으로 볼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기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종목 선택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트렌드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스토리 안에 타이밍을 잡는 방법, 차트가 또 중요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매수 매도 자리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은요, 시대를 아우르는 급등 차트 기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긴 시장에 대한 스토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도 결국에는 종착지까지는 편안하게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길목에서 그리고 파란 것보다는 빨간 거에서 종목을 쥐고 가면은 좀 더 여유롭게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의 타이밍 이야기 준비를 했고요. 자, 종목 선택에 대한 이유는 트렌드, 그리고 매수 매도 자리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차트의 기본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많은 방송을 통해서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스토리도 전달해 드리지만은 차트 강의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차트 노하우도 정말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만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지와 저항, 그리고 단기 급등에 대한 패턴, 그리고 향후에는 거래량과 수급 분석을 접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시장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첫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자, 바로 양봉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는 트렌드를 압니다.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를 압니다. 그러면 타이밍, 어디서부터가 시작인가? 양봉인데요. 이유는요. 이 양봉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매수입니다. 자, 우리는 매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종목이든 그 섹터든 이유를 찾아가면서 시장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매수의 이 양봉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일봉에서부터 보겠죠.
뭐 향후에는 주봉과 월봉 또 앞으로 어떤 특정한 기간에서의 흐름을 살필 텐데 제가 일봉에서의 매수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양봉, 매수. 그 다음에는 이 매수 봉을 하나 이루는 데 있어서 장중에 진행되는 주가의 흐름들. 분봉이라 본다라면은 정배열. 자,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수와 정배열을 보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긴 양봉이나 그리고 매수세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정배열을 진행되려면은 이와 같이 저항과 지지를 항상 따져 물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주가 차트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고정된 저점과 고정된 고점을 보는 박스권의 형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점 구간, 그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게 되는데 저항과 지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항상 대부분의 주가 흐름에서는요. 일본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항상 전 저점에 대한 고점을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항상 저항대로 먼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저항대를 두고 매물 소화 혹은 저항대에 대한 물량 가격 소화 이런 내용들을 보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자, 처음에 만들었었던 전 저점에 대한 가격 의식은요. 저항이지만 이 라인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 가격대는 다시 한번 지지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지지가 되는 그런 전환점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런 전환점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사실 매수세에 대한 정배열이 이런 걸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좀 관점을 좀 쉽게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주가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요. 분봉의 흐름의 차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검은색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저항대를 만났다가 다시금 그 저항대를 올라서서 그리고 이 라인대를 지지선으로 역할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포인트가 분봉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가 일봉에서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봉에서 이와 같은 눌림목을 기다리는 시간은 상당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겠죠. 만약에 제가 준비한 거는 분봉이지만 이게 일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대체로 한 3주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3주 동안 보기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파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보고 정배열을 보는 분봉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다음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지선과 저항대를 소화하면서 결국에는 주가 차트는 일봉 차트에서 일정한 패턴을 만듭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우리는 트렌드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오늘 나왔던 뉴스에 대해서 이 뉴스를 오늘 안에 끝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가 나오기 이전까지 이야기를 준비하고 뉴스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스토리를 시나리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보았을 때 타이밍 잡는 것 어느 점에 봐도 좋죠. 그런데 이와 같은 패턴적인 모습들을 좀 포착한다라면은 트렌드 뒷그림까지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출발이 이런 패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 4월 달에 시장이 정말 긴 호흡으로 상승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어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LNF, 또 에코프로까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또 신생으로 트렌드가 되었던 것이 광물, 또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는데 그들 종목들이 3월 달에 출발할 때 이런 패턴을 만들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예시 종목도 보여드리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급등 패턴을 만드는 모습들, 우리가 앞에서 분봉에서 양봉이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지지대와 저항대와 지지대를 확인했는데 일봉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매수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 횡보를 보이고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이 내용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많은 차트에서 보이는 패턴입니다. 자, 제가 하나의 긴 양봉을 보고 다음 양봉을 볼 때까지 횡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횡보하는 것이 꼭 양봉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음봉도 괜찮은가?
지금 오른쪽에 예시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차트를 많이 보게 되면은 양봉을 만들고 올라가는 패턴도 많이 봅니다. 이게 앞전에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 종목 안에서 등락이 크게 거치지 않다가 등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각도를 올리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내용들은요, 단기적인 뉴스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올라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긴 호흡으로 해서 계단을 쉽게 넘어가는 급등세가 나왔을 때 그런 포인트를 잡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단봉이 연출되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눌림목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타이밍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패턴들을 우리는 눈에 많이 넣어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음봉 다음에 양봉 나왔던 모습인데요. 앞에서 횡보를 보이고 이와 같은 급등 패턴을 만들고 가격을 새롭게 올렸습니다. 계단식 상승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계단을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와 같이 가운데 기간적인 조정을 보이는 것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왼쪽에 예시된 차트를 그렸을 때 가운데 점선을 그렸죠. 시세 중심선입니다. 이 시세 중심선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도 또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단기 급등 패턴을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이 가운데 쪽에 시세 중심선을 두고 어떤 차트가 형성이 되는지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앞에서 이 두 가지 예시를 봤을 때는 가운데에 눌림목 구간이 음봉을 보일 때도 있고 양봉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이 매수세 이후에 횡보 보이고 다시 매수세를 가는 패턴적인 경우에는요. 이 눌림목 구간에 대한 캔들의 색깔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도 좋고요. 파란색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오른쪽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좀 대비되게 그렸는데 각각의 차트, 캔들이 충분히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봤던 모습이죠. 각각의 의미하는 캔들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제가 또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차트 강의를 할 때 사실 아주 기본적인 캔들에 대한 이해도지만 이런 이해를 아직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가지고 한번 기본적인 것부터 강의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이에 검은색 박스 안에 양봉이든 음봉이든 크게 중요치 않다. 눌림목 횡보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세 중심선에 대한 이동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차트의 캔들들이 시세 중심선을 어떻게 터치하는지 혹은 시세 중심선을 이용하는지 이게 중요한데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차트적 패턴이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많이 드리는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다시 한번 눌림목을 만들고 양봉을 뽑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눌림목에 대한 기준선이 시세 중심선의 지지라는지 이탈하는지 그 포인트를 보는 것인데요. 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왼쪽 가장 첫 번째에 있는 패턴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패턴이 많이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요. 시세 중심선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소화시키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들이 종목들마다 각각의 연출되는 뭐랄까 끼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목마다 어떤 시장을 만나도 한 가지 패턴을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10개 중에 급등 패턴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10개 중에 8개 정도는 시장의 변수에 따라서 시세 중심선의 이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인데 이렇게 시세 중심선을 우리가 어디까지 눌림목을 봐야 될까? 이거는요. 종목마다 개별적인 개성도 있지만은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6월 말 또 7월 초까지 내용들을 보셨을 때 시장이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면 급등 시세에 대한 이유를 만들고 주가에 대한 매수세를 모았던 종목들도 눌림목을 형성했을 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따라서 조정의 깊이를 좀 더 깊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 말과 7월 초까지 움직였던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은 패턴을 많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7월 첫째 주, 둘째 주 넘어갈 때 시장에 대한 매수세, 저가 매수세를 확인하고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와 같은 패턴, 숨고르기를 지지를 누르지 않고 반등하는 패턴이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이 내용들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차트의 패턴은 상당히 규칙적인데 어디까지 눌릴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볼까? 의심은 어디에서 할까? 이 변수는요, 시장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들은 제가 향후에 공개 방송하면서 종목들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용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단기 급등 패턴에 대한 흐름들 앞에서 양봉이냐 음봉이냐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는데 두 번째 패턴에 대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요, 시세 중심선에 대한 가격 지지를 해주고 나서 반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 우리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간혹 가다가 시세를 크게 내거나 트렌디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출발에 대한 위치가 이런 패턴이 많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많이 봤던 그림들, 제가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정은요, 시장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보이는 모습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눌림목을 완성시키는 모습입니다. 이런 차트의 패턴을 우리가 많이 눈에 익숙해져야 종목의 매수 타점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게 되면요, 예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이제 차트가 하나씩 보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시세에 대한 중심선을 상당히 낮게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정비하고 상승 시작을 보이는 모습인데, 자, 패턴이 이렇게 각도를 크게 키우는,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가려면요, 시장에 대한 트렌디한 뉴스가 더해져야 돼요. 연일 강한 뉴스, 연일 강한 이야기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한 번의 이슈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룹이 되고 트렌디한 모습 보여주죠. 그런데 이 차트 흐름에서 조금 전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가 동그라미 쳤던 부분은 시세 중심선을 시장의 이유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재정비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다음 자리 볼까요? 자, 이번에 보시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1, 2 이와 같은 차트 흐름이 좀 보이죠.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시세 중심선을 상당히 위에 두고 올라가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시세 중심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만들면서 시세에 대한 매수세를 만드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처럼 주가를 바닥에서 잘 사고 끌고 가는 능력은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이유, 스토리 라인을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제가 앞전에 강의를 통해서 트렌드가 중요하다. 왜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오늘 하루 이유가 아니라 이 기업이, 이 트렌드가 회자되는 이야기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제가 그동안의 시장에서는요, 텐베거 나온 종목들에 대한 공통점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미래산업 공부하자, 기술의 변화 이야기 보자, 시대적으로 써먹어야 되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들, 그 단어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타이밍 잡는 방법을 보고 있고요. 자, 트렌드와 함께 타이밍을 잡는다면 이렇게 긴 수익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차트적인 공부도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급등 패턴이 나오는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 종목마다의 개별적인 급등 패턴도 있지만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중심선을 낮추는 경우가 있다. 이건 상당히 좋은 팁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항상 급등주가 나오는 패턴을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 때 있고 틀릴 때가 있다. 대입하는 방법은 시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시장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나쁜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 나오지 못한다. 나쁜 시장에서는 나쁜 뉴스 나오죠.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눌림목에 대한 시간과 깊이를 더 낮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도 하나, 둘, 셋이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눌림목을 만들어서 분봉에서 전환되는 자리가 또 중요한데 저는 상당히 이런 차트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트렌드라는 걸 알고 타이밍 잡는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 눈에 먼저 담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하나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 급등 종목, 우리가 올 초에 배터리 아저씨라는 애칭을 받으면서 크게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지난해부터 사실은 올라왔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시대별로 시장의 트렌드를 보였을 때 연간 주가 상승률에 대한 상위 도표를 제가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해에 이 급등 순위에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금양이었고 올해도 에코프로 못지않게 시세에서 큰 흐름이 나왔던 게 금양입니다. 뭐 뒤를 따르는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등등등의 종목이 있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의 차트를 가까이 가보면 시작점에서 포인트가 어떻게 연출되냐면요. 앞에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급등 패턴이 나오면서 연속적으로 이어서 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종목이 시세를 만들 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첫 번째, 양봉, 매수세,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서요. 금양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동그라미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바닥에 딱 붙어 있던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량도 보이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크게 관심받지 못했던 소외받았던 섹터인데 관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세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 시세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계단적으로 올라온 건데 보통은요. 관심이 없다가 관심을 받을 때 시장에 대한 변곡점을 만나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변곡점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 예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변곡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가 가격, 이평선에 대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것이 거래량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차후에 설명을 좀 더 강하게 또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거래량에 대한 존재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죠. 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과 같이 금양이 올라가는 광물, 소재 혹은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해는 확실하게 갖춘 다음에 종목에 대한 스타팅이 딱 되고 급등 패턴이 적용이 돼서 매수를 가져갈 때 차트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물론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금양은 정말 빠른 기간 동안 올라왔고 정말 또 시간 상당 기간 올라왔습니다. 그럼 상당 기간 끌고 갈 수 있는 트렌드 이해도도 필요하고 차트적 이해도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차트적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날리는 차트가 있어요. 날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아가서 가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차트 형태가 있는데 보통 이거는 제가 이야기 드리면은 박스권에서 박스권 돌파를 준비하는 차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차트의 유형, 기술적 반등의 차트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서 시장에 대한 스토리를 준비하고 트렌드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스토리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더 중요하죠. 좀 전까지의 이 차트적 유형 기본 중에 기본을 보고 나서 매수 타점을 잡았다라면은 이제는 매도 타점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배열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6월 달에도 금양 종목은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넘어가면서 금양의 주가가 상당히 또 급등세를 만들고 있는데 그 급등세 이전까지 종목에 대한 패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분봉의 차트고요. 좀 굉장히 촘촘한 1분봉의 차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수세 출현하고 지지와 저항과 지지에 대한 전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자, 보시게 되면 검은색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위치하고 나서 횡보를 하고 결국에는 검은색 이동평균선에 갇혀서 빠지는 구간들. 이거는 저항대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다시 재정비하고 올라올 때는요. 그 저항대를 소화하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주가는요, 좀 전에 위치에서 상당 기간 소화를 가고 나서 다시 한번 검은색 이동평균선에 올라서고 주가가 진행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가의 타이밍은 어디서 보겠는가? 오른쪽에 동그라미 구름들 보시게 되면은, 자, 검은색 지지선 저항대가 지지선을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타점의 위치에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의 출현. 제가 일봉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급등 시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 종목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파란색이 가득한 그림이 아니라 빨간색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 빨간색은 쉽게 말하면은 매수, 파란색은 매도. 매수를 확인하고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주가에 대한 텐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시세에서요, 오늘 날짜까지 해서 금양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예시 차트로 해서 제가 고점이 84,400원인데 10만 원 넘어갔어요. 금양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일 만한 이유도 찾았어요. 테슬라와 리비안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내용들 나왔어요. 이 소재에 대한 내용을 꺼집어냈던 내용은 지난 주말 동안에 앨런 재무장관과 중국의 반도체부터 소재에 대한 내용들이 화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합의점 못 만났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스토리가 되어서요, 올라온 겁니다. 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타이밍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자, 이런 내용들로 해서 타이밍을 잡고 결국에는 우리는 큰 트렌드의 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렌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인생 종목 만나려면 내 기업 속에 정말 큰 수익 났던 종목들을 만나려면 메가 트렌드로 크게 키워보자.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이야기를 찾아가 보자. 그런 내용들 강조해 왔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트렌드 이야기를 계속 드릴 겁니다. 그동안에 앞서서 이 트렌드의 필요성, 그리고 시대적으로 나왔던 트렌드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트렌드 주제들, 그리고 저는 이제 남은 강의에서요, 이런 내용을 할 겁니다. 자, 코스피를 이기는 열쇠, 뭐 미래 산업, 그리고 세계의 투자자들이 어떤 타이밍을 준비하고 어떤 경험을 만들었는지 이 내용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왔었던 트렌드 강의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과 함께 남아있는 트렌드 강의를 함께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못다한 기본 중에 기본의 차트 포인트를 잡긴 했었는데 못다한 차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행할 것인데, 자, 이 방송 마치고 목요일,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 준비하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또 종목 이야기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트렌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주식시장의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급등 차트 기법을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운 차트 기법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시대를 아우르는 투자의 전설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여러분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와우넷 스페셜의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 02-3490-4409번으로 전화하시면 이광무 파트너의 트렌드 투자 자료집을 드립니다.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배우고 안정적인 수익을 경험해보세요. 와우넷 스페셜 그리고 이광무 파트너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